처음으로는 후보자 공약 발제가 있겠습니다. 공약은 각 5분씩 발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호 1번 하루부터 발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저기 눌러서 5분 되기 전까지 발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 하루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할 공약은 학우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5가지 중요 분야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학업 관련 공약입니다. 학기 중 시험 기간은 학우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이 조용하고 지속적인 학습 공간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험 기간의 도서관 24시간 개방 기간을 3주로 연장하고 시험 기간 동안 도서관을 24시간 계속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결 제도에는 제한이 있어 일부 학우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공결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모든 학우들이 정당한 사유로 공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 관련 공약입니다. 현재 대동제는 예산과 공간 문제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및 인근 대학들과 협력하여 지역대학 연합문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대동제 무대 위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대를 대학 본부동 뒤쪽 잔디밭이나 테니스장으로 이동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또 동아리들과 협업하여 대형 콘서트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셋째, 교육 관련 공약입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해 주말마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시험장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임용시험 준비에 있어 선배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격 선배들과 현직 교사들의 학습 전략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예비 교사의 날을 신설하여 교직과 임용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넷째, 복지 관련 공약입니다. 현재 학생토론실은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시설 도구와 장기간 자리 적응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예약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더욱더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휴업체 범위를 확장하여 병원, 영화관, 사진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우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우들이 야간에도 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교육센터와 학생회 간의 개방 시간을 23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관련 공약입니다. 저희는 학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학우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 홍보대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학우들이 학교의 대표로서 교내 행사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의 애교심을 갖고 학교의 이미지를 더욱더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공약들은 모든 학우들이 더욱더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이음 발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선거운동 본부이음 총학생회 부호부 장세원입니다. 저희가 공약을 구성할 때 저희 선거운동 본부 이름인 이음으로 붙여 6가지 카테고리로 공약을 나누었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 선거 유세를 하며 학우 여러분께 가장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의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인스타 댓글 이벤트를 통해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선물을 고려해 공약 발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학우관 이음에 있는 공약인 대동제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전인 2011년에 본교 대동제 인원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오히려 올해 인상과 같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동일시 인상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오히려 대동제 예산은 감소하고 것인데요. 이에 타 대학 대동제 예산 자료와 함께 이를 근거로 제출하여 추가 예산 편성을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YEM, 병원, 근처실습과 같이 외부 기관과 업체의 후원을 확보해 더욱 풍성하고 알찬 숙제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광주교대 연합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광주교대와의 교류가 동아리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일반 학우 입장에서는 타 대학들과의 교류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광주교대 연합 MT들을 추진해 일반 학우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 넓은 교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광주교대 한 총학생회장님과 부총
총학생회장님과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와 이름에 있는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과의 정기면담 주제, 이것은 김준성 후보님께서 비전발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총학생의 주도의 학습 통실 관리에 대해서도 대학생 Q&A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와 이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휴업체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제휴업체가 15종 위주였지만 이윤에서는 미용실, 공방, 영화관 등 문화시설 등에도 제휴를 맺어 범주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와 같이 신규 개발과 관련된 제휴입니다. 학우 여러분이 제휴업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국교육대학생 연합과의 연대에 대해서 재학생 Q&A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과 이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안 및 모의 수업 특강 개설은 이전까지는 모의 지도안을 어떻게 쓰는지, 모의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강의가 교육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학우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도안 모의 수업 특강 개설을 통해 학우 여러분이 보다 수월하게 지도안 작성과 모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우와 이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총학생의 건의 프로그램 운영은 김준성 후보님께서 비전발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달 학생에게 지출 내용 공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비에 관해 일반 학우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회비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전체 학생회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발의하는 예 결산안밖에 없었는데요. 매달 학생회비 지출 내역 공개를 통해 학우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학생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 전원 학우 대상 수요 조사 및 피드백 진행에 대해서는 김준성 후보님의 비전발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보고 및 분기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매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보고만 공개되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보고를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보고가 반기별로 이루어졌는데 주기를 분기별로 줄여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바꾸어 업무 진행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센터 주말 개방에 대한 공약은 이미 개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 Q&A 시간을 편하게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학생 시세 개편에 대해서도 김준성 후보님께서 비전발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전공 탐색 멘토링 안정화 그리고 전공 탐색 주간 안정화에 대해서는 부학과제 시행으로 한 전공부님이 새롭게 진행 및 진행한 사업이라 진행에 원활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안정화시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 Q&A 시간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모의고사 안정화에 대해서도 재학생 Q&A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냥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네이버 폼으로서 났던 재학생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3분이고요. 기호 1번 하루부터 발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습 토론실 관리에 대한 후보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였을 경우 따라올 단점이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3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학습 토론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수기 기록부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 토론실마다 출입구에 수기 기록부를 비치하는데요. 이때 수기 기록부에는 이용자는 입실 시에 학번, 이름, 학과, 사용 시작 시간, 예정 종료 시간을 일부적으로 기입해야 하며 사용 완료 후에는 서명 또는 사용 완료 표시를 꼭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부를 통해 다음 사용자는 예정 종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지금처럼 학도실에 그 수기 기록부가 없을 때는 언제 나오실지도 아예 모르는데 지금 그런 불필요한 대기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인 관리 및 실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이 수기 기록부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의 스태프들이 주기적으로 학습 토론실을 순회하면서 기록부와 실제 이용 현황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습 토론실 관련 규칙을 정하기 전에 운영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저희 전주교회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확한 규정 및 실질적인 페널티 도입이라는 것도 저희가 어쨌든 그 수기 기록부를 도입하는 만큼 수기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저희가 설문조사 및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 시 더욱더 자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기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 방법으로 짐만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학습토론실 그 근처에 짐 바구니 보관소를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기 기록부를 봤을 때 이용 시간이 이용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짐만 놓여져 있다, 이러면 그 짐을 바구니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책임 짐 파손 및 분실 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꼭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새로 만든 규칙이다 보니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입구 및 각 자리마다 요약된 운영 규칙 안내문을 도착하고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다양한 공지로 인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 동안 규칙을 어기더라도 새로운 학습 토론실 이용 규칙에 이용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가 계속 답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예비 교사의 날 공약에 대해 묻습니다. 대상 학년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계획은 무엇이며, 이 행사가 교육 실습과 차별화되는 핵심 이유와 임용 시험을 미 체험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목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분 동안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가 생각한 예비교사의 날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대생 주최 행사로, 예비교사로서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 날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임용 시험을 미리 체험하거나 교육 실습을 대체한 행사가 아닙니다. 교육 실습이 실제 수업과 행정 경험 등 교사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준다면, 예비교사의 날은 교대 생활 안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 그 중심을 둘 겁니다. 교육 실습이 현장의 수업 운영과 업무 수행 경험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비교사의 날은 보다 공동적인 교사 정체성 탐색과 교육관 확립에 중점을 줄 겁니다. 다양한 교수법과 교육 환경을 접하며 나에게 맞는 교육 스타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참여하는 강의식 행사와 달리 부스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체험하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년, 전공, 진로 방향의 벽을 허물고 예비교사로서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학우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 동문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연대와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성격도 같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되고 싶은 교사의 모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 MBTI 테스트, 동문교사 상담 부스를 통해 자신의 교육 철학을 시각화하고 현실적인 진로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1학년은 교대 자원과 교육의 기초, 2, 3학년은 진로 탐색과 현직 교사 트레이닝, 4학년은 임용 준비와 실습 노하우 공유 등 각각 단계의 고민에 맞춰 참여 부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의 실질적인 목표는 교육 실습에서의 수행이 아니라 교사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과 평가의 연습이 아닌 교대생으로서의 결속감과 사명감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즉, 예비교사의 날은 단순한 진로정보 제공이나 임용 준비가 아닌 교대에 다니는 동안 교사가 된 이후의 나를 그려볼 수 있는 정체성의 장이자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는 연대의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말 모의고사 시험장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입니다. 네. 그러면 3분 동안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주말 모의고사 시험장 운영인데요.
이 제도는 단순한 자습을 넘어서 실제 임용 환경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단 운영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임용시험 준비는 내용 학습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 또는 긴장 상황에서의 집중력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험생들이 재수학원 중에서 실전 모의 환경을 만들어 훈련하는 이유는 저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모의고사를 교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좀 더 상시적으로 해서 교내에서도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기 비추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시기는 본격적인 임용 모의고사 저희가 6월 말에서 7월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에서 8월 중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는 매주 1회 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를 정해서 주말에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교문관, 사회관 등 빈 교내관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에 학생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매주 시험 전 4학년 단체 채팅방에 신청 링크 및 구글 폼을 공지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그 전주에 있는 시험,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 그때부터 수요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 기준은 10명 이상 신청 시에 개최하고 10명 미만의 경우는 저희 모의 시험을 그 주에는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장소 예약은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학생절을 통해서 강의실을 예약할 예정이고요. 시험 운영 방식은 시험지는 각자 챙겨온 시험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신 OMR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고요. 실제 임용시험처럼 지정 좌석이 제대로 착석을 했는지 또 정해진 시간에 멈춰 있는지 등등을 체크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감독 및 운영 인력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집행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감독관 역할을 맡을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단순한 스터디가 아니라 실제 시험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4학년 임용고시생들에게 매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 실전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시험 대비 루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런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거운동 공부 이음의 재학생 질의응답 답변 발제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3분씩 발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도실 관리에 대한 후보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 따라올 단점이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학생 토론실 관리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엑셀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학우들이 이용 전 시간표에 자유롭게 이름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학생 토론실에는 QR코드와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누구나 바로 접속해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별도의 예약 조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학생 토론실 이용 시간을 1회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되 이용 종료 후 다른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 토론실의 가장 큰 장점인 즉각적이고 자율적인 이용을 최대한 살려 학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행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문제가 지속되고 학우들이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전환 여부 또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학습 토론실 관리 방안은 이미 학생 지원자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계획의 목적은 학우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답변 마무리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연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학생회가 아닌 일반 학생들도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3분 동안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의 연대가 주는 이점은 학생회비과 같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그 좋은 자체가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사와 총학생 측의 차이를 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 없듯이 역책임을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희초 사건이나 교전원 도입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비교사들의 권리를 지키려면 대표로 목소리를 낼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전국교대의 연대지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예비교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고자 해도 전주교대 단일 단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 교육대학교의 예산이나 TO 사전 예고와 관련하여 교육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초등 예비교사 입대 요구안 도입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11월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의 연대로 예비교사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학우 여러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편견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권리마저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행보와 학우 여러분의 의견에 괴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또한 전주교대 학우 여러분들이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부를 교육사업국으로 개편하여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학우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보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진행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중앙회의에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체 모의고사 원정안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체 모의고사가 어떤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와 어떤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안정화시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3분 동안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선배분들이 자체 모의고사를 출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선배분들이 출제에 부담이 있었고 수능 재학생들 또한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을 느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자체 모의고사부터는 본교 교수님들에게 출제 요청을 드리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임용 출제를 맡는 주체가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출제진을 바꾸는 것이 퀄리티적으로 향상에 매우 큰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두 가지 개선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기획이 6월 초 중순에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교수님께 출제를 요청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편집이 인쇄까지의 과정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제로 자체 모의고사 일주일 전까지도 편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부 전공이 다른 여러 교수님이 분담한 것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과목의 경우 한 교수님께서 세 문제를 모두 출제하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늦어진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임기 초에 총학생의 예산이 결정될 때 6월이 되어서야 자체 모의고사의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용 관련 사업 비용은 49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이미 사용된 50만 원을 제외한 440만 원으로 자체 모의고사 및 타 임용 사업을 모두 충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제 비용만 420만 원이고 문제비 등에도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출된 예산점을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미리 계획해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세부 전공 교수님들의 각 분야 문제를 출제해 퀄리티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예산도 초기에 확정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공통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인도는 각 10분, 반론은 각 5분, 정리는 각 3분 네, 정해놨고요. 그리고 공통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학생회장에 당선된다면 임기 동안 우리 학교를 어떤 모습의 교육대학교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단순한 복지 향상을 넘어서 후보자의 교육권과 학생의 운영 철학을 담아 지향하는 학교의 구체적인 비전, 예를 들자면 함께 성장하는 교대, 미래를 선도하는 교대 등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적 근거 두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1번 하루부터 10분 동안 인론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전은 내부적으로 결속력 있고 서로에게 따뜻하며 외부적으로는 신뢰받는 유능한 학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전주교육대학교는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이자 밖에서는 누구나 전주교대 학생회의 유능함을 인정하는 그런 학생회를 저희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는 단순히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조직으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속력 있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또 신뢰받는 실행력을 함께 갖춘 학생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학생 간 신뢰가 쌓이는 구조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학습 토론실 관리 개선과 같은 경우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가 이용하든 불편을 겪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교사의 날과 같은 행사를 신설하여 학년간 벽을 허물고 교육 대학생으로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느끼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회입니다. 주말 모임 운영과 같이 임용준비와 진로 고민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의 존재 이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학생회 하루와 연결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신뢰받는 실행력 있는 학생회입니다. 모든 사업은 말보다 시행이 먼저라는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이 과정에 투명한 학생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학생회를 저희는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이벤트 하겠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전주교육대학교는 서로에게 따뜻하고 밖으로는 담당한 멋있는 학교입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신뢰를 쌓고 구성원 모두가 이 학교를 애교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전주교육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선거운동 본부의 이에 대한 발론이 있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30초 동안 발언 정리할 시간 먼저 드릴게요. 표현하시는 자신이 있으신지, 유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따뜻한 전주교대, 결속력 있는 전주교대를 강조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시간이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입론을 이제는 기호 2번인 선거운동본부 이은미 입론을 1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거운동본부 기호 2번 이은미 정보 김수성입니다. 이렇게 다들 귀한 시간 내시어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저희 교육관과 학생 운영 철학을 담아 지향한 학교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에 앞서서 저희 인생에 관통하는 철학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언제 가장 행복하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가장 저다울 때, 나다울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한다면 저희 자아 실현이 가능할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원하는 것을 탐색하고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자율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성장하고 싶은 내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운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주도하는 운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그들을 도와주고 촉진시키는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운영 철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인원들은 총학생 회장이 그들의 허락대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생의 운영 방안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총학생 회장이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우리를 위한 슬로건과 같은 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반영한 제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비전은 하고 싶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는 학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기회와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이를 뒷받침하는 그냥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들은 구조를 변화시키는 분야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학생의 체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일단 먼저 학생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기회와 자율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규칙이나 틀이 없을 때 있는 자유가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동의 상태, 즉 무규범 상태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자유도 높일 수가 있겠지만 매우 혼란이 높아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업 주체자한테 거의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느낌이었고 자유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열정을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좌지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구성원 개인의 역량이 맡기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율성은 일정한 규칙, 틀, 체계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또 학생에 대해서 그들이 자아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율성이 보장된 체계적인 환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두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전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안과 예산안을 사업 주체들이 작성하는 경우 대부분 전대 이주인계 파일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맹목적인 기획안 작성이 그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학생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일단 4가지를 기준으로 기획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돈, 그리고 사업을 준비할 인력, 그리고 그걸 이행할 콘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여 물품이나 장소 같은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사업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제가 변수를 제시하는 데 그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안에서 변수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조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생의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사업 전과 후에 학우 대상 수요 조사나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의 주체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기획을 해왔다면 학생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사실 학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한 사업이고 학우 여러분들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모든 것들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정으로 학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우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국을 개편하여서 효율성을 좀 더 증가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학생회가 6개 국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국, 복지국, 문화기획국, 교육국, 대정상국, 임용지원국 이 6가지인데요. 사실 저희 자치기구 중에 좀 활발한 기구이 하나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교육국에서 많은 사업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업무가 어떤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따라서 교육국의 업무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따라서 체험선생님께서 발제하신 교육대학생이 나라로 전환하는 행보와 사업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교육국을 사업국으로 개편하여서 거기서 전달을 하고자 하고 또한 올해 새롭게 우정공제도 진행되고 있는 정보방송 주관이나 심화정보방송 네트워크가 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국에서 일을 맡고자 합니다. 또한 새내기 수습집행부 체제가 올해까지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1학년들이 학생회를 미리 체험받고 그 2학기에 이제 학생에 편입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요. 이 취지는 매우 좋으나 올해 운영이 매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내기 수습집행부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학기부터 바로 그게 편입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매달 학생회 거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총장 면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플러스터 운영을 통해서 건의를 받긴 했지만
학생의 사업에 대한 건이나 대학 공부에 대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식적으로 개설해서 학교와 학우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우 여러분들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 공부 요청에서 변화된 것들이 꽤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학우 여러분들이 대동제 규모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교가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를 수용하고 또한 타 대학 대동제 예산을 바탕으로 공부 인상을 요청하고 14년 만에 700만 원 인상이라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장학금 확대를 요구하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공제 관련 사업을 두 개인 기획을 하여서 근로자금 약 1,100만 원에 신설하였고요. 또한 본교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받는 공로자금이 타 대학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또한 인상 요구안을 작성하였고 7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본부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제가 받았던 의견들 중에서 학생의 혜택이 유리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대동제 학생의 납부자금을 신설해서 혜택을 추가했고 일반 학우들은 학생의 측을 볼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학생의 측을 사회에 거친 대전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올해 총학생 회장을 맡으면서 학우 여러분들 의견에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였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결과로서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내년에 제가 총학생 회장이 된다면 매달 학생의 견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장 면담을 진행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예비 교사로서 대학생으로서 원하는 것을 탐색하고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와 자율성이 입장된 하고 싶다가 할 수 있도록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제1반 선거운동도 하루에 발표를 있겠는데요. 그 전에 30초 동안 발언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론 부탁드립니다. 반론은 5분입니다. 네, 김준성 전 후보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앞쪽에서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행복을 꼽으셨던 점도 너무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저 또한 행복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준성 후보님의 입론에서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아까 자아실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뭔가 이게 지금 저희가 이론에서 말했던 것은 조금 학우들에게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 운영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떤 모습을 학우들에게 더 좀 멋있다기보다도 어떤 모습으로 대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뭔가 학생의 내부 구성원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마련해 주겠다. 학생회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물론 학우들에게 좋은 그런 일들이 돌아갈 수 있겠다만 뭔가 그런 절차적인 거에서 개선하면서 학생의 내부 인력들에게 되게 더 체계적이고 좋은 느낌이 많지 실제적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장님과 정기 면담 관련해서인데요. 총장님과의 정기 면담은 실제 지금 10월 기준으로 6차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여기서 학과 대표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주고받습니다. 근데 제가 학과 대표로 참석했을 때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 재정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제로 얽혀 있어서 솔직히 들어줄 수 없다는 의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총장님과의 정기 면담 횟수를 늘리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보다도 뭔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민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론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양측 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3분간 발제를 하겠습니다. 발언 정리하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가 지났고요. 이제 기호 1번 선거운동 공부 하루부터 입장 정리를 3분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꿈꾸는 전주교육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를 이해하고 원하는 따뜻한 공동체이자 내부에서 누구나 유능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회는 단순히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 조직으로서 학우들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속력 있는 공동체와 신뢰받는 실행력을 갖춘 학생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학생 간 신뢰가 쌓이는 구조 만들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생회 만들기, 신뢰받는 학생회 만들기 이런 세 가지와 다양한 공약들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꿈꾸는 전주교육대는 서로에게 따뜻하고 부끄러우는 단단한 유능한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선거운동 공부 이음의 입장 정리가 있겠습니다. 3분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또한 서영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영 후보자님께서 정말 되시면 정말 따뜻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선거운동의 이름과 같은 이해입니다. 저는 구성원, 그러니까 저희 학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학우 여러분들 간의 이름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실 총장님과의 면담이 비현실적,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과대표들이 뭔가 거대상을 제시하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동제 예산 인상이나 공무상금 인상이 14년 혹은 7년 만에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쟁취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준 자료가 필요합니다. 타대학 예산 자료가 지금까지 저희 학교 예산 자료 등의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정도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갖추어진 의견 제시가 되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과의 정기 면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총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였지만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수용을 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저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올해 더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인상안 그리고 요청안에 작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내부 구성원들이 바뀌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학교가 바뀔 수 있음을 제가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전 학부님께서 얘기하신 학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학생의 체제 개편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학생의 체제가 개편이 되어서 사업 효율성이 늘어나야지 사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실력 언더와 거기 이음과 같이 하고 여러분들과 학교 그리고 다른 사회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학생이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통 주제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후보자분들끼리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각 선분당 각 3개씩 진행되고요. 한 개 질문씩 번갈아 가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5분이고 5분 이내에 답변이 끝나고 이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다면 시간 내에 추가 질의도 가능합니다. 이때 추가 질의는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과 관련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기후 1번 하루부터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연합MT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교류전 같은 경우 저희가 9월쯤에 그 동아리연합회를 통해서 동아리 교류전 문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버스 이동 문제라든지 일정 조율 문제는 지금도 뭔가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먼 곳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나 혼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어쨌든 MT라는 것이 더 큰 규모로 될 것 같고 또 수리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있으니까 좀 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뭐 안전 문제라든지
참석할 수 있는 그 인력의 한계가 있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서 혹시 이에 대한 방지나 대비책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학교 측의 승인 문제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보통 어떠한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T나 이런 건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학교 측에서도 많이 염려할 것 같은 그런 거라 업무 승인 절차가 꽤나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의 그냥 의견일 뿐이니까 이음 선거운동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걸 첫 번째로 갖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이음의 답변이겠습니다. 시간 5분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광주교대 연합인티에 관련해가지고 동아리 연합에서 진행하는 교류전과 같은 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생산한 규모는 교류전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동아리 여러 개가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버스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계획 중인 연합인티 강화는 학교당 15명으로 인원을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원대와 홍주교대에서 실제로 연합인티가 수행 중인데 지금 15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다 차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여서 15명의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 승인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이 또한 그냥 학생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학교에서 따로 예산에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승인 여부가 중요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만약 학교층에서 승인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협의를 통해 연합인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이음 첫 번째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약을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조 후보자님께서 저희 학교 상황이나 학생의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바는 학생회비, 대학회비, 교육대 육성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알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하루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5분 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예산을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그냥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준성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각 사업별로 저는 문화기획국장으로서 작년 활동을 했는데 대동제 관련 사업과 e스포츠 관련 사업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기획국을 맡아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이때 사업 쪽으로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쨌든 기획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 기획서를 작성해서 공문을 올리고 거기에 교육적인 목적이 한양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 중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비교사이나 뭐 아니면은 그 대학 연합축제 등등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합축제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시의 사례이긴 하지만 전에 시에서 지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리긴 할까요? 네,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비용적 것들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예비교사의 나의 교육적인 목적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부스 운영 설치비 정도 거기에다가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멘토들에게 줄 수 있는 수당 정도만 있으면 돼서 저희가 예산 총액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 알아야 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을 했을 때 알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의가 가능합니다. 네, 추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약을 구성하기 전에 이게 실현 가능한지 예산을 먼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면 결국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회비 관련해서도 여쭤보고자 하는데 학생회비 납부율이 몇 %인지, 학생회비가 올해 얼마나 감축됐는지,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반기 장학대에서 의결된 예산이 총 얼마였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까 33%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더 답변드릴게요.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회비 납부율은 지금 9.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 학생회비는 5월 기준 2,496만 원이었었습니다. 상반기 종합대에서 의결된 예산은 총 3,220만 8천 원으로 약 7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하면 마이너스 700만 원 차이가 났는데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종종 말씀하시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학 회계에 관련된 예산은 혹시 편성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근데 말씀 자체 취지는 너무 공감하지만 사실상 저희는 선거에 출마에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다 알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 후보님께서는 총학생회장을 진행을 하시면서 보통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잡혀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 사업 주체로서의 활동을 했었고 그 규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불찰이라고 하면 불찰일 수 있겠다만 현재 지금 공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점은 네, 불찰입니다. 저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다른 얘기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작년에는 어쨌든 학생회 체제에서 모든 학우들이 모든 학생의 인원들이 지금 다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자세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 하루의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장과의 정기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10월 기준으로 6차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에 참여하여 불편한 상황을 말씀드려도 학교는 이를 인지하였으나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하루의 정보, 부후보도 학과 대표로서 총장과의 면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운동장 통금 문제, 기숙사 통금 문제, 그리고 무학과제로 인해서 미술과인데 1학년 때 미술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사회관 정수기 설치를 안 해준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로장학금과 같이 큰 돈이 주어지는 문제들은 해결해주지만 소소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면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면담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학생회에서 아무리 건의를 해도 대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에서 그치거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담 추진보다 결과 내지는 실질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진행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5분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총장님과의 면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대표 여러분도 분명한 지위가 있고 여러분의 의견에 표출하는 것이겠지만 총학생 회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과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대표 여러분도 의견을 수용하게 하셨겠지만
자료나 근거가 없이 그냥 불편함을 제시하는 경우만 많았을 것 같습니다. 대신 총학생회에서 맨날 총학생회 건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자체가 하고 여러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총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충분히 수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모사항도 분명히 큰 것이긴 하겠지만 하고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 역시 매우 큰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가 반복적으로 계속 수용되지 않다는 점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를 무조건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만든 공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다면 해주셨네요. 네. 일단 그 학과 대표를 학과 대표보다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뭔가 총장님께서 이루어지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애초에 그 학과 대표분이 그 자신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가기 전에 학과 친구들한테 학교의 건의사항이나 불편함을 먼저 조사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총학생회장님께서 이런 정기 면담, 총장님과의 면담을 만드셔도 어쨌든 학우 전반적인 그런 불편사항들이 올라간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의지는 진짜 너무 저 높게 사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작년에도 너무 열심히 일해주셨고 이렇게 총장님과의 그 면담 이런 거 늘리면서 많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저희 하루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저희 또한 미래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걱정해야 할 문제고 또는 어쨌든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이니까 저희는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저희 입장에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후보자로서 나온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주교육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그때 국가대표였을 시절에는 제가 느끼고 저희 친구들이 느낀 다양한 불편사항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심지어는 총장님께서 거의 이루어 주시기로 한 것 중에서도 저희가 동아리방이 없었는데 저희 BPM이라는 동아리가 거의 총학생회장 위치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체 학우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 남아서 추가 질문 해주시면 이거 다시 여쭤보면 그 20명의 의견을 듣고 그게 각과 회장 대표들이 오기 때문에 20 곱하기 12를 하고 그게 또 학년별로 진행하니까 결국은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각과 대표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동의에 맞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기보다 먼저 공지가 그렇게 전 나갔고 저는 그렇게 진행했었어가지고 다른 학과의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제가 20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전체 과들이 다 합의를 했다면 그 학년의 대표의 말이 되겠지만 각 과 대표에서만 준비한 의견은 총장님이 바라보기에서는 한 학번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전체 학우 대상으로 설문조사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공론화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해주셔야죠. 학과에서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각 과별로다가 같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총장님께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말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주는 사례를 모르겠는데 총장님께서 그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나와 있는 도서관 자세한 개방 연장 또는 학생회관 추가 개방 연장 등과 같은 사항들은 지금 시한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데 그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 또 공결제도 비상과 같은 부분에도 조금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것은 아무리 많은 요청이 있어도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이음의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공약 계획 이전에 예산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사실 학생의 예정이 들어가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학생의 납부자가 얼마나 되는지, 학생의 예산이 얼마인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유감인 부분이고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약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험기간 도서관 24시간 개방 원장을 하나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시험기간에 그 도서관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대학생들이 얼마나 제가 이용 왜냐면 제가 시험 기간에 갔을 때는 네. 한국 여러분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 일주일에서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4시간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개방을 3주간 연장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인력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데, 이것이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용객 수에 적은 거란 문제,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공약을 세웠을 때 주된 목표는 어쨌든 학우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주변이 거의 어떻게 보면 조금 도심과 좀 멀죠. 여기가 주변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무인 카페를 제외하고는 일찍 닫고 대학가 주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 생각하지, 실제 이용객 수가 얼마나 더 별로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입장에서 보시는 그 관점이 저희의 어쨌든 공약 설립 취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물론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리 인력이나 역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 그래서 도서관 측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서관 24시간이 어떻게 개방되고 있냐면, 시험 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주부터 2주간 개방이 진행되고 24시간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관리 인력은 지금 경비를 하시는 경비원분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 공약에서 말씀을 계속 그 포스터나 이런 데서 올렸던 게, 그 기존의 2주를 포함해서 3주 정도를 더 늘려서 3주 정도를 하겠다라고 도서관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 협의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만약 당선된다면 그렇게 협의를 바로 해볼 수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런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지역대학 연합축제 추진위원회인데요. 전주시나 타 대학에 혹시 연락을 취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먼저 연락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일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 후보분들이 당선이 됐을 시 저희가 미리 다 총학생회장 후보들께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부터 좀 섣부르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상한 대학연합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찾아본 대학연합축제 사례에는 크게 춘천시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춘천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학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제3회 춘천시 대학연합축제가 진행이 됐고, 2025년 9월 9일 성북대학교 일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학교가 한 5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성북대학교, 이 5개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다른 대학교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이때 주관과 주제는 각 대학 총학생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당선이 돼서 진행하면 일단 저희가 그때는 주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때 이와 같은 경우에서 어쨌든 예산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춘천시가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을 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주시에서는 아직 연합축제가 저희는 현재 상황이 없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들고 왔고, 혹시 그러면 이제 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전주시에서 그런 걸 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봤는데, 전주에서 되게 다양한 축제들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되게 지역 축제가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엄청 많더라고요. 전주 페스타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 5개 정도의 축제가 모여서 뭐 독서 대전이라든지 예술 남장이라든지 등등등, 하여튼 축제가 뭐 되게 많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축제들, 그때 다양한 공연이나 부스를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초청 연예인을 부르는 행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대학 연합 축제를 만약에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지역사회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었고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교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라든지 부스 운영을 맡고 있는 것들, 특히 예술 단장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그동안에 제가 다른 축제를 또 기획해보고 싶다라는 공약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호 1번 하루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아까 제작사 Q&A랑 좀 비슷한 계열인데요. 아까는 뭐 자체 모의고사 안정화였나요? 네, 저희는 그것도 그렇지만 심화 전공 탐색 멘토링 안정화, 전공 탐색 주간 안정화, 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가고 왔습니다. 아까 이렇게 탐색 멘토링이나 전공 탐색 주간, 자체 모의고사 등등도 거의 김준성 정호원님께서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서 만들었다면서 엄청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근데 말씀하신 안정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시스템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Q&A에도 좀 안정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다뤄질 줄 알았는데 그거라기보다도 어쨌든 세계를 조금 더 구체화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서 저희는 단순히 한두 번 더 진행하는 것을 안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안정화의 실질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자체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3가지 안정화 여쭤보고 2가지만 여쭤보고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심화 전공 탐색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지금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는 활동 시간이 300여 가지가 넘어가는데 이게 제가 미리 예측해서 담당자를 6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양식을 지켜야 되는데 활동 지속 시 양식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기준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거나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서 멘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떠한 양식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 탐색 주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팜플렛이 예쁘게 나오긴 했지만 각 과별을 가지고 12개의 분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학부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보면서 다른 과 팜플렛은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12개 학과를 하나 합쳐가지고 하나의 책자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고요. 또한 전공 탐색 주간이 저희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교대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교대의 경우는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들어가지고 그와 조금 협의를 하여가지고 더 나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전공 탐색 주간에 맞췄더라도 이어폰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더 학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자 하고요. 자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한 부분에 조금 어려운 데 있었는데 프로세스가 많이 늦었던 점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6월 초중순부터 기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이 너무 늦게 갖춰졌고 때문에 예산 집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서 추경을 거쳐가지고 다른 예산에 이런 부분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조금 부족한 학생의 예산이 자꾸 추경이 되는 과정 자체가 학생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큰 문제는 문제 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국어든 과학이든 세부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는 것이 확실히 퀄리티에서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과목을 한 교수님이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퀄리티가 지금 증진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개선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하셔야겠네요. 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호 2번 이음의 세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들이 앞서가지고 하나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전주시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전주 청년 정책과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전주시의 지원 힘입어 축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은 올 한 해 진행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기호 1번 하루의 후보님들께서 이를 잘해낼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원수연 학우님께서 대동제와 e스포츠 대회를 담당하셨는데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제가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5월 21일에 대동제 진행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전 4월 14일에 대동제 분업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17일에 되어서야 같은 팀장이 나왔습니다. 대동제 준비가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 또 대동제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견적서를 결국 제가 받게 되고 대동제 전주에 천막이 원래 예상보다 더 부족하게 올 뻔한 것도 제가 확인하고, 천막 위치도 주차장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전날에 모든 부스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대동제 사업 운영이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대동제나 e스포츠에서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으면 그러면 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학생회를 처음 들어가고 맡게 된 가장 큰 업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인수인계 파일을 물론 이게 인수인계 파일만 보고 만드는 것에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때 받았던 파일에서는 사실 처음 그 커리큘럼이 한 일주일 정도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이 늦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으나, 어쨌든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준성 후보자님이 엄청 열심히 잘 이렇게 요구해서 받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견적서에 대해서 10회 정도나 요구를 했고, 심지어 학생지원처 선생님들도 계약 서류 및 그런 견적서 관련해서도 5회 이상 연락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저한테 오히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셔서 저한테 연락을 드려도 견적서에 맞춰서 주시겠다라고만 대답을 하든지, 저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노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회 정도나 연락을 드렸는데 더 어떻게 못 받아낸 거면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김준성 그 정원교님께 견적서가 전달된 건 맞으나 그 시도에는 어쨌든 저도 계속 함께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걱정했던 거와 달리 견적서 예산에 맞게 제대로 대동제가 예산에 맞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에 초과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초과하지 않게 견적을 잘 맞춰주셔서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동제는 뭔가 한 달 동안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저는 거기 있는 커리큘럼에 맞도록 잘 준비하고, 저는 약간 대동제를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본다라고보다도 제가 좀 만들고 싶은, 학우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대동제, 또는 아니면은 더 질적으로 향상되는 대동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서 뭔가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에도 신경을 많이 쓰긴 했으나, 어쨌든 저는 뭔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호평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예인 라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 외에도 되게 무대 구성이라든지 작년과 달라진 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맥주 빨리 마시기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저의 생각했을 때는 일반 학우들이 바라보는 우리 대동제의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준비 과정에서의 뭐 미비는 물론 있었다만 그거는 저도 처음이라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할 때는 더욱더 이런 점들 동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해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동제 면접서를 받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학생회장은 총괄하고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과로서 증명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며 또한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저도 대동제가 성원에 진행된다는 것에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화기획장으로서 총괄 주체로서 어제 학부님께서 그 성과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여쭤보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제에 관련된 질문은 30초가 지났으니까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게 종목 수요도 잘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PC 종목을 뭘 하나로 선택과 집중했음에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피드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관이 어렵다는 의견도 미리 제시를 해드렸고 대관 비용이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미리 언급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일주일 전에 인당 1시간에 7,000원을 내고 비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 대회에서는 30만 원도 이미 상금으로 배정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e스포츠 대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자세히 학우분들께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e스포츠 대회는 직접 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PC방에서 여기 앞에 있는 PC클랜과 그 짝PC인가 이런 칸PC 뭐 이런 데서 대면으로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쭉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e스포츠 대회를 기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조금 작년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점이 직접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해서 저희는 대면으로 하는 방식을 모색을 했고 사실상 저희는 대관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그때 예약 시스템을 말씀드렸을 때는 대관 비용이 따로 들지 않으며 이관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막상 일주일쯤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그 자세한 내용을 협의하게 됐을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대비를 안 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대관 비용이 발생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어서 그냥 그때 와서 사용하면 된다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대관 비용이 저희는 그때 분명히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막상 일주일 전 진짜 이제 대관을 해야 될 때 대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방법을 최대한 빨리 모색해서 결국 대관 비용이 들지 않는 PC클랜을 섭외를 해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뭔가 김준석 후보자님께서 다음 조금 해주세요. 무슨 대관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저희가 다 같이 잘 되고 있었던 것도 아시고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것도 아시는데 왜 굳이 이 얘기를 꺼내시는지 저는 약간 목적성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국 대관도 잘 이루어지고 오히려 저는 참가 인원수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건 진짜 동감합니다. 참가 인원이 오히려 대면으로 전환하는 스케줄을 잘 맞추지 못해서 참가하는 분들이 적어져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 스케줄 조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김준성 후보자님께서도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미비했다기보다도 갑자기 통보받은 입장이니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조금 급하게 이루어진 건 있었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다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자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어느 선거운동 공부에게 질문하는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선보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냥 말로 그 방금 말했던 e스포츠에 대해서 하루 총학생 하루 측에 질문하시는 거죠? 그 원래 e스포츠에 참가권이 학생회비를 내고 참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학생들이 내지 않은 분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전에 그게 다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된 건지 중요해서. 근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선거운동 본부 구성원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된다고 하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대회 규정을 처음에 그 대회를 운영하는 구측에서 3팀 이하가 나오면 대회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6팀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6팀으로 총 30명의 대회를 참가하기로 했었고 그때 이제 일정을 그 PC방 장소, 대관 섭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정을 저희 조율하는 과정에서 2팀 정도가 먼저 기권을 해서 4팀이었고 한 팀만 더 기권을 하면은 대회를 거의 무산해야 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팀도 근데 딱 말씀하신 팀이 그래서 2명 정도가 갑자기 안 될 것 같아서 기권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되면 대회가 자체가 무산되니까 저희 기획단과 또 총학생회장 당시 총학생회장 계셨던 임준영 후보자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거의 대회 취소가 되면 안 되니까 후보 선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분명히 거기 사전에 그 팀에게 2명 정도 후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아마 그 분들이 서울로 취업 진로 박람회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갑자기 참여를 하셔서 아마 불가능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2분을 학생회비를 납부한 분으로 대회로 모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2차례나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대회 날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권을 시켜야 되나 어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김준성 후보자님께서 학생회비를 일단은 내지 않았더라도 게임 진행 후에 받고 기권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그래도 대회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취지에 동감해서 같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8만 원이라는 학생회비를 추후에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학생회비를 추가 납부를 하는 기간이 아님에도 낸 거에 대해서 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준호 후보자님과 저와 둘 다 책임을 독감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상이나 아니면 대회 그런 규칙 어쨌든 규정상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우가 스포츠 대회를 진행하고 뭐 상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전혀 그렇게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점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그런 일들 더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항상 강조한 책임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대관 문제를 언급하셨을 때도 결국 대관 문제 해결한 것은 문화기획장님, 전 문화기획장님 아니면 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지금 e스포츠 대회의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서 저는 학생의 납부를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의 납부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는 학생의 사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일반 하루 후보님께서 되신다면 조금 더 책임감 있고 결과에 마무리지는데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 네. 이건 저번에 김준성 후보님께 사석에서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꾸 결과적으로 누가 이뤘는가에 초점을 많이 두시는데 저도 함께 대관을 하는 곳에 가서 말씀드렸었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뭘 시켰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도 같이 이룬 건데 어쨌든 뭔가 결과적으로 그 아까 그 견적서를 받은 그 주체가 누구였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둬서 결국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저에게는 좀 어쨌든 같이 업무를 진행했던 총학생회장과 문화기획국장으로서 조금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같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누가 마지막에 받았냐는 이유로 제가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보완해서 내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하실 분.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이은 학생인데 학생분들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 학도실 관련해서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글 엑셀을 사용 신청을 했을 때 구글 엑셀이면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작성 가능한데 그래도 누구나 수정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적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지우고 이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생각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일을 진행했는데 너무 반발이 심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할 시 학부실 관리 시스템을 중지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학도실 관리의 목적성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가 수기 연구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근데 언급하신 사례와 같이 이름을 지우는 등의 사례가 발생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자율성을 강조를 한 만큼 학우 여러분들의 양심과 책임감을 갖기려고 한 것이었고 그냥 이와 같이 자율성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예약제로 변환하는 시스템 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용을 받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후보자님이 되게 좋은 공약과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음 후보자, 김준성 후보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이번 연도에서도 되게 좋은 성적을, 좋은 회장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음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 부후보 장채원님의 양력으로는 초등과 1학년 2학기 총무의 직책을 맡으신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교의 모든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총학생에 대해 총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양력을 보다시피 제 양력은 하나 적혀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총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학생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학생에 대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태세는 어떤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부총학생 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 이렇게 전 총학생회장님과 계속 회의와 공부와 계속을 하면서 학생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대동제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중요하고 첫 번째는 예산,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네 가지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총학생회장과 공부를 하면 열심히 내용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력이 없어도 일단 학생에 대해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또한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공약 발제나 자율성 Q&A 등의 답변을 채원 후보자님께 준비시키면서 학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미술과
제가 의전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제가 올해 중문이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중문이와 중집이 약간 두 체계로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문이와 중집 각자의 운영은 많이 공약과 이런 걸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 중문이와 중집을 좀 유기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후보자님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중집으로 생활을 하면서 중문이와 중집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이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회식 같은 자리가 있는데 중문이 사람들과는 대화할 일이 별로 없거나 제가 2, 3번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학생회를 구성하면서 표현님이랑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중문이와 중집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두 연결고리 간의 소통이 중요시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만약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중앙운영위원회 가가지고 검토를 받고 확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불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결고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담당한 사람들이 좀 가가지고 거기 회의에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좀 더 전달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중앙집행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저희 중집 회의도 들어오시고 또 중원위 회의도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실상 저희와 저희 주문이 분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집에서 나오는 그런 사안들의 경우도 보통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중앙집행위원장님이 조금 더 소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는 저희가 가장 그 중간 두 다리를 이어주는 연결 다리로서 열심히 기능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교대 체제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준비위원회나 TF팀을 구성하는 경우는 다수 있었습니다. 대동제를 준비할 때는 축제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축준위라는 것을 결성한다든지 체육대회나 기타 구기대회 같은 것도 TF팀을 구성하여서 주문이 중집이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체제를 갖추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 체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동제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인력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주문이 중집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민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적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금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중 질의응답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학생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교육문화관 1층에서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니까 꼭 오셔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고요.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